안녕하세요. 봉화산의 개서입니다. 오늘은 법인 매입 임대주택과 주택 신축 판매의 경우에 종부세가 과세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회사들 감사를 나가다 보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이렇게 많이 좀 물어봐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거래처가 있는데 그때 이게 종부세 현재 미분양이어서 임대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이걸 제가 한번 거래처 분들이 여쭤봐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 개인들보다는 법인들 부분이 법인 담당자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세 대상인지 이 부분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이죠. 이거는 8.11 대책 때 그 백문배답에 나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장기 매입 임대주택이죠. 아파트 당연히 아파트는 안 되고 아파트 이외 주택이죠. 답변이 뭐냐면 법인 또는 법인을 보는 단체가 아파트 이외 주택을 장기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며 종부세 합산 배세 대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연립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그러나 2020년 6월 18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6월 18일 이후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그 시청에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 법인주택, 임대주택인데 최근에 제가 법인에 많이 가면 주택을 최근에 매도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많이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종부세가 배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4, 5년 주택금은 종부세 배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해 종부세 부담이 크고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만 있어도 차감하는 공제가 없죠. 예전엔 3억, 6억 빼줬는데 그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종부세 배제된 주택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10%에서 20% 정도 추가적으로 부담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세 말고 양도소득 법인세를 10%만 냈었는데 이제는 20%를 내야 되죠. 이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 6월 1일에 그 전에 매도를 해야 재산세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법인세가 토지대 양도소 법인세 부담하는데 회사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법인세가 그 주민세까지 22%, 그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 법인세가 거의 지방세까지 하면 22%입니다. 그러니까 한 44% 정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개인이 가져오려 그러면 또 개인에 대한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매차익 한50% 정도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부세 배제 조건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거래처에서 물어본 분인데 이 종부세 시행령 4조에 합산 배제 대상 4, 5년 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1. 뭐 조합원의 저가 제공한 했던 뭐 기숙사 이런 거죠. 그다음에 2번도 기숙사인데 그다음에 이 세 번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이 미분양 주택은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부세를 과세한다 그런 것은 조금 너무 부담이 크지 않냐. 주택 신축 판매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정부에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걸 장려하는데 근데 이 규정은 과거부터 있었던 규정입니다. 가정어린이집 당연히 배제하기죠. 그리고 3호에 대한 뭐 미분양 주택은 그 물납으로 받는 경우, 연구기간,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 3번의 경우는 우리 거래처에서 좀 물어봤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종부세 시행령 제4조 3회 주택 신축 판매업인데 가세기준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의 경우는 종부세를 배제하겠다. 어떤 거냐?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고 주택법은 보통 30세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말하는 거고 29세 이하부터는 건축법이죠. 건축법 위에 허가를 받은 자죠. 건축법은 뭐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상업용 경우 많죠. 그리고 그뭐 개인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빌라를 지어서 짓는 경우는 건축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빨리 지을 수가 있죠. 종부세 시행규칙 4조의 합산 배제 미분양 주택 범위인데 시행령 4조 1항 3호의 강목에 의해서 기재부 기획재정부 영이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하는데 주택법 경우는 대량으로 짓는 거죠. 보통 30세 이상 사업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미분양 경우는 주택 공급을 좀 많이 하고 분양 미분양하는 데다가 종부세를 가시하면 이게 사업용으로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날부터 5년이 경과이 아닌 주택의 경우는 종부세를 가져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건축법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건축법은 5년 경과하지 않은 주택인데 다음 모든 모구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주택법이 아니고 자기 또는 임대 계약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주택. 건축법의 경우는 내가 거기 살거나 아니면 임대를 줄 경우에 그 사람이 1년 이상 주택을 살면 앞뒤로 뭐 한 번만 살아도 그 가세된다는 거죠. 이거는 종부세가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양은 5년이지만 이게 타인이 거주해서 1년 이상 주택이 살아버리면 종부세가 가세된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심사 청구 내용인데요. 실제 그 심사 청구 내용인데 미분양 주택으로 법수 입으로 종합부수 합산 비제를 부인하는데 이 개인 사업자가 빌라 같은 걸 지어서 지금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일부 있었어요. 근데 미분양이 잠깐 이 사람이 1년 살다가 빠지고 1년 살다가 빠진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1년 이상 살았으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부인한다. 종부세를 가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쭉 보시면 기타 합산 배제, 미분양 주택 6수에 대해서 빼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에 살았던 흔적도 있고 그리고 1년 이상 임차인이 살았기 때문에 가세하겠답니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합산 배제하는 기타 주택 중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법 38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 배제되는 미분양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세대 이상이죠. 지금 한 30세대 이상입니다. 30세대 이상의 규모의 주택 공급 경우 미분양 시 거주 등 여부를 불문하고 합산 배제한다. 이거는 주택법이죠. 소규모 신축 분야, 건축법이죠. 거주 기간, 일반적으로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죠.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은 주택은 합산 배제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분양 기업 규모에 따라 합산 배제 시 차별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행 규칙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주택 신축 판매업의 법인의 경우에 그 미분양 주택을 대해 종부세를 가세되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실무에서는 요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득 종부세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 경우에 공제를 안 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요즘들은 법인이 그 종부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요즘 법인이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 종부세 부분 법인과 그리고 주택 신축 판매업의 종부세 가세 대상이 되는지 그 주택법 건축법보다 차별화 두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